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읽어보셨나요? 인류의 진보가 사실은 거대한 실수였다는 정말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책이죠. 그가 지목하는 인류 최악의 실수는 바로 농업혁명인데요. 오늘 우리가 상식처럼 믿어왔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보는 이 도발적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끔찍한 전쟁이나 이념 같은 걸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하라리가 지목하는 범위는 뜻밖에도 우리 문명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칭송받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농업혁명은 인류의 위대한 진보였다는 아주 익숙한 관점 말이죠. 보통 인류 역사를 보면요, 크게 3번의 거대한 혁명이 있었다고 하죠. 7만 년 전, 우리의 생각을 바꾼 인지혁명, 그리고 500년 전, 세상을 바꾼 과학혁명. 그 사이에 약 12,000년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꾼 농업혁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인류는 떠돌이 생활을 그만두고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농업 덕분에 안정적으로 식량을 얻고 한 곳에 정착하게 됐고 그 토대 위에서 찬란한 문명도, 예술도, 문자도 생겨났다는 거요. 너무나 당연한 인류 발전의 과정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유발 하라리는 바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아주 강력한 태클을 겁니다. 그는 단언해요. 농업혁명은 진보가 아니라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고 말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아니, 인류 문명의 뿌리가 거대한 사기극이라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수렵채집인이랑 초기 농부의 삶을 딱 비교해보면 바로 나와요. 수렵채집인은 온갖 과일, 견과류, 사냥감까지 먹으면서 영양도 풍부했고요. 노동시간도 주 45시간 남짓으로 훨씬 짧았어요.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했죠. 그 반면에 초기 농부들은 어땠을까요? 맨날 밀 같은 단일 작물만 먹으니까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해 뜨면 나가서 해질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했어요. 여유와 자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내일은 뭘 먹고 살지에 대한 걱정만 남게 된 거죠. 하라리는 이걸 사치의 덫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처음엔 이거 있으면 좀 편하겠다 하고 시작한 게 어느새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그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빡세게 일하게 되는 그런 덫 말이죠. 인류는 바로 이 덫에 제대로 걸려든 겁니다. 자,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요. 인간이 아니라 이 혁명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가 밀을 길들인 걸까요? 아니면 밀이 우리를 길들인 걸까요? 하라리의 대답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게 아니다. 밀이 우리를 길들였다. 생각해보세요. 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전략이죠. 연약한 자신을 위해 호모사피엔스라는 동물을 조종해서 경쟁자인 잡초를 뽑게 만들고 목마르면 물을 갖다 바치게 하고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게 만든 거니까요. 그 결과 밀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식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요, 한 번 발을 들이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를 만들어버렸어요. 1단계, 밀을 키우려고 정착하죠. 2단계, 먹을 게 많아지니 인구가 막 늘어나요. 3단계, 늘어난 식구들 먹여 살리려면 그렇죠, 밀을 더 많이 심어야 해요. 4단계, 결국 우리는 밀밭을 떠날 수도 없고 지켜야만 하는 사실상 땅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 사기극의 피해자가 인간뿐이었을까요? 아니요. 소, 돼지, 닭, 이 가축들은 정말 끔찍한 운명을 맞았어요. 야생의 본능을 거세당한 채 공장의 부품처럼 짧고 좁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됐죠. 그리고 이 동물들을 키우고 더 많은 작물을 심기 위해서 한때 인류의 보금자리였던 자연 생태계는 무자비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복잡해진 농경사회는 또 다른,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명으로 불어난 사람들과 산더미 같은 곡물. 이걸 관리하려면 예전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었겠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협력 방식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 해답이 바로 상상의 질서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 국가, 돈, 법 이런 것들 사실 눈에 보이는 실체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게 있다고 함께 믿는 거예요. 바로 이 공유된 믿음, 이 신화가 수백만 명의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게 만드는 사회의 운영체제, 일종의 소프트웨어가 된 거죠. 여기 3552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두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원전 1776년에 함무라비 법전, 신의 이름으로 왕, 귀족, 평민, 노예 계급사회를 만들었죠. 다른 하나는 서기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 창조주의 이름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선언했어요. 내용은 완전 반대 같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의 질서를 통해 수백만 명의 사회를 묶었다는 점에서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하려고 인류는 글자까지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인류 최초의 문장이 뭔지 아세요? 멋진 시나 심오한 철학?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금 장부였어요. 볼이 29,086자로 37개월 쿠심. 정말 드라이하죠? 이 기록이 보여주는 건 문자의 시작이 예술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모든 진보와 변화를 거쳐서 과연 우리는 더 행복해졌을까요? 이게 바로 하라리가 말하는 진보의 역설입니다. 인류라는 종 전체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런데 과연 오늘을 사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도가 저 먼 옛날 수렵 채집을 하던 우리 조상보다 더 높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걸 가졌지만 더 불안하고 불행해진 건 아닐까요? 이제 인류는 생명공학으로 욕망 그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거의 신의 영역에 발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라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도록 만들 것인가 라는 거죠. 12,000년 전 더 편해지려던 작은 선택이 우리를 사치의 덫에 가두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선택이 미래 인류의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그 답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